본물 터진 간담회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리 정부는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말인 지난 6일에 장관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박사님, 과연 돌파구가 있을까요? 예, 이낙연 총리가 주말에 장관들 만나서 대책회의를 했고 또 어저께는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른바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투톱이라고 부르는 두 사령탑들이 LG, SK, 삼성, 현대차 이런 4대 재벌 총수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재계로부터 현재의 상황을 보고받고 또 서로 간의 대책 아이디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서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여론도 없지는 않아요. 지금 이 에칭가스 수출 규제 사건은 올곧이 정치권의 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런 외교적인 문제에서 생긴 것인 만큼 기업을 끌어들이는 게 좋지 않다. 외교는 외교 문제로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자꾸 내세우게 되면 한일 간의 싸움이 경제전으로까지 더욱더 확산되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그렇게 그 기업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던 정부가 어려운 상황 되니까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 이런 쇼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가 이런 이 일본 수출 규제의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금 유명희 통상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상본부는 WTO 지금 제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도 일본과 같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부분, 이를테면 배터리 같은 부분을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러면서도 지금 일주일째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고 오히려 일본은 제2차 규제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되는 날이 7월 18일인데요. 한일 청구권 협상에 따라서 이 청구권에 관한 이해에 서로 이견이 있었을 경우에는 서로가 중재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고 한 달 내에 중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일본이 지난 6월 18일 날 소집을 했거든요. 그러면 7월 18일까지 한국이 이 대화에 응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한국은 여기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바로 이 대목을 노려서 7월 18일 날 2차 수출 규제 한국에 대해서 보복 카드를 내놓겠다라는 게 지금 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아무튼 뭐 회의도 좋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수집도 좋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일본의 공격에 대응할 것인가. 특히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일본의 공작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는 나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지금 폄하되고 있단 말이죠.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도 국제 여론전을 본격화해서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강제징용의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정신된 문제와 함께 몰인간성, 인간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한 그런 인간 공격, 제국주의 공격 때문에 야기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자본주의의 민낯을 공격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여론도 없고 또 일본 내에 양심 있는 사람들의 지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 일각에서는 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참의원 선거를 노린 것이고 그 선거 끝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면서 매우 안이한 대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참의원 선거 끝나도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종합 대책, 특히 이번 수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총수 전원을 만나서 간담회를 갖겠다고 하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전략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